민지우가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희경은 깨달았는데요. 임신은 이제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이희경은 한 번도 편하게 숨을 쉰 적이 없었습니다. 도망친 첫날 밤에 머리채가 잡히고 동네 사람들 눈빛에 찢기고 양동숙이 던진 말들이 아직도 귓속에서 울리고 있는데도요. 미용실 셔터를 내리고 불을 끄고 안쪽 좁은 방으로 들어가면 이상하게도 여기만큼은 우리 둘만 있는 세상처럼 느껴졌었더라고요. 그게 더 위험한 착각이었는데요. 이희경은 오래전부터 그 공간을 마음속으로 우리 자리라고 정해둔 사람이었습니다. 공대안과 살던 때에도 이희경은 늘 자리가 불안했어요. 공대안은 착하고 순하지만 이희경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붙잡아 주지는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희경은 사랑을 확실하게 묶는 것이라고 믿는 타입이었고 공대안은 사랑을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믿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이희경은 늘 허공에 매달린 느낌으로 살았는데요. 그런 이희경에게 민용길은 달랐습니다. 민용길은 이희경을 붙잡아주는 척을 했고 그 붙잡아주는 척이 이희경에게는 마치 내가 드디어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줬거든요. 민용길은 완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안정했고 무책임했고 책임을 요구받으면 도망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희경은 그런 민용길에게서 더 강한 끌림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민용길은 이희경이 원하는 말을 상황이 불리해질수록 더 달콤하게 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진짜로 신혼처럼 보였습니다. 이희경은 아침마다 셔터를 올리며 나 잘 살고 있어라고 동네에 보여주고 싶어 했고 민용길은 뒤쪽에서 어색하게 설거지를 하면서도 우리 같이 산다는 느낌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민용길이 물 묻은 손으로 이희경 머리를 장난처럼 만지면서 원장님 손이 이렇게 거칠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 이희경은 웃었는데요. 그 웃음은 행복이라기보다 행복을 믿고 싶은 웃음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면 사람이 더 불안해지는 법이잖아요. 민용길도 그걸 알았어요. 민용길은 이희경이 불안해할수록 더 다정해졌습니다. 민용길의 다정함은 죄책감이 섞인 다정함이었고 생존을 위한 다정함이기도 했습니다. 민용길은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희경 손을 놓으면 자신은 갈 곳이 없다는 걸요. 그래서 민용길은 이희경을 숨길 사람이 아니라 지킬 사람처럼 대하려고 애썼습니다. 적어도 그 며칠 동안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균열이 시작됩니다. 균열은 큰 사건에서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말 하나에서 생겼습니다. 민용길이 우리라고 말하는 순간은 달콤했는데요. 돈 이야기가 나오고 책임 이야기가 나오고 현실 이야기가 나오면 민용길은 금방 너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원래 잘하잖아. 너는 혼자도 잘 살잖아. 그 너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책임 회피였거든요. 이희경은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이희경은 사람 마음이 문장 속에 숨어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희경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조급해질수록 이희경은 더 확실한 걸 원했습니다. 확실한 것이 없으면 자신이 다시 버려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 이희경은 민용길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앞에 앉혔습니다.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목소리도 일부러 부드럽게 했어요. 이희경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진짜 부부처럼 살자. 확실히 하나가 되면 아무도 못 흔들잖아. 민용길은 잠깐 따뜻한 눈으로 이희경을 봤습니다. 그 눈빛 때문에 이희경은 확신해버렸어요. 지금이야. 지금 말하면 민용길은 내 편이 돼. 그래서 이희경은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아이가 목적이 아니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가 목적이었는데요. 자기야, 나 임신한 것 같아. 민용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민용길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용길 입에서 나온 한 문장은 이희경을 그대로 주저앉혔습니다. 그건 아니지. 난지우 하나면 충분해. 민지우. 그 이름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게 문제였습니다. 민용길에게 민지우는 죄책감의 방패였고 동시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민용길은 아빠 노릇도 못하고 나왔는데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을 책임으로 쓰지 않고 회피로 썼어요. 그리고 이희경은 그 회피를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희경은 웃는 척을 했습니다. 사랑은 크게 말하면 붙잡히는 줄 알았거든요. 왜요? 왜 양동숙은 되고 저는 안 돼요? 이희경은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 자기 입을 막고 싶었는데요.
이미 늦었습니다. 민용길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용길은 양동숙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숨이 막히는 사람처럼 굳어버렸어요. 그 굳어짐이 죄책감인지 분노인지 책임인지 이희경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민용길은 그 이름이 나오면 더 잔인해진다는 거였죠. 민용길은 늘 하던 방식대로 수습하려 했습니다. 딱 잘라 거절하고 바로 다정한 말로 대충 붙여두는 방식이요. 우리 둘이 사랑하고 행복하면 됐잖아. 지금 상황이 어떤데 왜 자꾸 아이까지야. 그런데 이희경은 그날부터 고집이 생겼습니다. 이희경은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민용길이 떠나지 못할 거라고 믿었고 아이가 있으면 자신이 양동숙보다 더 확실한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비교였는데 이희경도 그걸 알면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둘은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싸움은 화끈한 폭발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고문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이희경은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 같아로 시작했고 민용길은 지금은 때가 아니야로 막았고 이희경은 그럼 언제? 로 몰아붙였고 민용길은 나도 힘들어로 빠져나갔습니다. 이희경이 울면 민용길은 잠깐 손을 잡아주다가 이희경이 그 손을 꼭 잡으면 민용길은 천천히 뺐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너 지금 감정적으로 굴지 마. 이 말이 이희경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말라는 말은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희경은 숨을 고르고 최대한 차분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용길은 그 틈을 타서 또 회피했습니다. 그냥 좋은 날 생각하자. 좋은 날을 생각하자는 말은 현실을 지우자는 말과 같았어요. 현실을 지우면 결국 누가 무너지냐? 이희경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희경은 지금 현실로 돈을 벌고 현실로 미용실을 굴리고 현실로 소문을 맡고 현실로 민용길을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민용길이 밖으로 나가는 횟수는 늘었습니다. 처음엔 바람 좀 쐬고 올게였는데 점점 늦게 들어왔고 연락을 피했고 들어올 때마다 얼굴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민용길은 가벼워질수록 잔인해지는 사람이었어요. 책임을 가볍게 만드는 순간 죄책감도 가볍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희경은 결국 증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임신이 진짜인지 거짓인지가 중요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민용길이 흔들릴 만한 그럴싸한 확정이 필요했어요. 이희경은 인터넷을 뒤지고 누군가의 초음파 사진을 저장해두고 멀리 있는 약국까지 가서 테스트기를 사옵니다. 이희경은 스스로에게도 말해요. 진짜일 수도 있어. 진짜면 민용길이 남겠지. 이희경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 무서운 게 아니라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신이 더 무서웠어요. 그러는 사이 미용실은 흔들립니다. 이희경 손이 떨리기 시작하거든요. 머리를 말리다가도 멍해지고 예약 시간을 헷갈리고 염색 시간을 놓칩니다. 손님이 불만을 말하는 순간 이희경은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원장님, 오늘 왜 이러세요? 그 말이 이희경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 인생 왜 이래? 이희경은 그날 밤 계산대 앞에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민용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민용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희경 마음이 바뀝니다. 울어서 돌아올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이제는 울음 말고 더 강한 걸로 묶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이희경은 민용길에게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건 싸움을 피하려는 말이 아니라 같이 살려면 현실을 만들자는 말이었죠. 자기야, 우리 이렇게 살려면 돈이 필요해요. 자기는 언제부터 일할 거예요? 민용길은 웃었습니다. 민용길은 웃을 때마다 모든 걸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잘못도 남의 눈물도 미래도요. 돈은 네가 벌면 되잖아. 미용실 내 거잖아. 이희경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용길은 우리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요. 민용길의 우리는 달콤할 때만 존재했고 현실이 되면 늘 너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이희경은 포기 못합니다. 이희경은 지금 돌아가면 더 비참해질 거라고 믿거든요. 공대한에게 돌아가면 어떡하죠? 공대한은 이희경을 받아줄까요? 받아줘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동정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희경은 동정을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희경은 앞으로 나아가는 척하며 사실은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건이 한번 튑니다. 민용길이 돈을 달라고 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10,000원, 50,000원, 100,000원. 이희경은 줍니다. 이희경은 아직도 민용길을 남자로 보고 싶었습니다.
내 사람에게 돈을 쓰면 관계가 단단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희경은 민용길이 도박장 영수증 같은 걸 떨어뜨린 걸 봅니다. 그 종이를 쥐었는데도 이희경은 바로 따지지 못했어요. 따지는 순간 민용길이 또 나갈까 봐요. 그래서 이희경은 참습니다. 하지만 참는 건 이희경을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희경은 밤새 잠을 못 자고 민용길 숨소리만 들으며 묻습니다. 이 사람은 내 옆에 누워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지? 그리고 더 잔인한 사실이 이어집니다. 민용길이 민지우를 만나고 있다는 걸 이희경이 알게 된 거예요. 민용길은 민지우에게 간식을 사주고 농구를 같이 하고 우리 아들이라고 불러요. 민지우도 아빠 민용길이 믿고 무책임한 거 아는데요. 그럼에도 아빠가 오면 완전히 밀어내지는 못합니다. 민지우는 아직 마음이 쉽게 정리되는 나이가 아니니까요. 민용길은 민지우가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우리 아들 최고네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 말은 민지우를 위한 말 같지만 사실은 민용길 자기 위로였어요. 나 완전히 쓰레기는 아니야. 그 착각이 민용길을 더 대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희경이 민용길을 뒤밟았다는 겁니다. 이희경은 모자를 눌러쓰고 따라 나섰습니다. 확인만 하고 돌아오자고 했는데요. 확인은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분식집 앞에서 민용길이 멈추고 민지우가 뛰어나오고 민용길이 민지우 머리를 쓰다듬고 민지우가 못 본 척하면서도 간식을 받아들고 둘이 나란히 농구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 장면이 이희경에게는 아빠와 아들이 아니라 나만 빠진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이희경 다리가 풀립니다. 숨이 가빠지고 속이 울렁거리고 머릿속에 한 문장이 꽂혀요. 나는 어디야? 그날 밤 이희경은 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민용길이 들어오자마자 이희경은 울지 않고 차분한 척합니다. 울면 민용길이 또 감정적이지 마로 덮어버릴 걸 아니까요. 이희경은 오히려 더 조용하게, 더 무섭게 말합니다. 지우 봤어요. 민용길 얼굴이 굳습니다. 들킨 사람 표정이에요. 들킨 사람은 사과하거나 공격하잖아요. 민용길은 늘 공격합니다. 너네 뒤를 밟았어? 이희경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민용길에게 중요한 건 자신이 상처 준 게 아니라 들킨 거라는 걸요. 이희경은 가슴이 내려앉아서 더 강한 걸 꺼내 들려 합니다. 떠나기 전에, 도망치기 전에 묶어야 하니까요. 나 병원 갔다 왔어요. 진짜 임신이에요. 이 말은 진짜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애매하게 두는 게 드라마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죠. 중요한 건 민용길 반응이었는데요. 민용길은 또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낮게 말해요. 너 그걸로 나 묶으면 내가 남을 것 같아. 이 질문이 이희경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희경은 울면서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고 싶어요. 나도 가족이고 싶어요. 민용길은 흔들리는 듯 보이지만 그 흔들림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민용길은 계산합니다. 이게 양선출 귀에 들어가면, 이게 양동익 귀에 들어가면, 이게 양동숙에게 공식적으로 터지면 민용길은 진짜 끝입니다. 그래서 민용길은 가장 비겁한 선택을 합니다. 겉으로는 달래요. 알겠어, 알겠어. 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뒤로는 자기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민용길의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 문이 열립니다. 민지우가 들어옵니다. 민지우는 큰 소리도 안 냅니다. 그냥 애가 어른처럼 눈을 굳히고 들어와요. 민지우는 이미 엄마 양동숙이 무언가를 숨기는 걸 눈치챈 상태였습니다. 민지우는 민용길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걸 알아냈고 결국 직접 찾아온 겁니다. 민용길이 벌떡 일어나요. 지우야, 너 여기 어떡해? 민지우는 민용길을 똑바로 봅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민지우가 말해요. 아빠 나랑 약속했잖아. 엄마 더 울리지 말라고. 이 한마디에 민용길은 작아집니다. 민용길에게 민지우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니까요. 민용길은 이희경 앞에서는 큰 소리를 내도 민지우 앞에서는 괜히 흔들립니다. 이희경은 그 장면을 보며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희경은 속으로 묻습니다. 나는 저런 말 한 번이라도 들어봤나? 비교가 시작되면 사랑은 끝을 향해 달려가죠. 민지우는 이희경을 바라봅니다. 민지우는 조용히 묻습니다. 아줌마가 그 사람이에요? 이희경은 대답을 못합니다. 이희경이 아무리 사랑이라고 말해도 민지우에게 이희경은 엄마 양동숙을 울린 사람일 수밖에 없거든요.
민용길은 민지우를 밖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지우야, 여기 아니야. 일단 나가자. 민지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폭탄을 던집니다. 엄마가 아빠 찾으러 온대. 양동익 아저씨도 같이. 그 말에 민용길 얼굴이 하얘집니다. 양동익은 단순한 동네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와 여론을 움직이는 사람이고 양선출 쪽에도 말이 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이건 개인 스캔들이 아니라 집안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희경은 현실이 확 들어옵니다. 이희경이 우리 자리라고 믿었던 방은 이제 폭탄이 숨겨진 방이었습니다. 밖에서 셔터가 흔들립니다. 누군가 거칠게 만지는 소리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민용길, 거기 있지. 양동숙 목소리입니다. 양동숙은 이제 울지도 않는 눈으로 결심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 옆에는 양동익이 있습니다. 양동익은 소리치지 않아도 무섭게 말하죠. 문 안 열면 더 크게 간다. 더 크게라는 말 안에는 양선출이 있고 양씨 집안 어른들이 있고 동네 여론이 있고 공씨 집안까지 흔들릴 수 있는 파장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공정환과 양동익은 상인회장 선거로 계속 부딪혀왔던 사이니까요. 이 소문이 선거판으로 번지면 이건 그냥 불륜이 아니라 온정시장 전체가 들썩이는 사건이 됩니다. 민용길은 선택해야 합니다. 민지우를 지키는 척할 건지 이희경을 버릴 건지 아니면 둘 다 이용하고 빠져나갈 건지요. 민용길은 늘 그래왔듯 자기 살 길을 택하려 합니다. 민용길은 이희경을 바라보며 말해요. 너 여기서 버텨. 난 잠깐만. 이희경은 그 말 끝을 듣지 않아도 압니다. 민용길에게 잠깐은 늘 도망의 다른 이름이었거든요. 이희경이 민용길 손목을 붙잡습니다. 또 나가요? 또 나 혼자 두고? 민용길은 민지우 앞에서 체면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용길은 이희경을 낮춰야 합니다. 그게 민용길식 방어입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희경은 얼어붙습니다. 내가? 이희경은 도망치자고 한 적이 없어요. 붙잡자고 했죠. 그런데 민용길은 자기 죄를 남에게 넘기는 사람입니다. 민지우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봅니다. 민지우는 깨닫습니다. 아빠 민용길은 누구와 있어도 결국 똑같다는 걸요. 민지우가 조용히 말해요. 아빠 엄마가 맞았다고 했네. 이 말이 민용길 심장을 찌릅니다. 민용길은 순간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도 길지 않아요. 민용길은 흔들릴수록 더 비겁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바로 그때 민용길은 아주 결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민용길은 문을 열기 전에 미용실 계산대 쪽으로 가서 돈 상자를 엽니다. 그리고 현금을 쓸어 담습니다. 이희경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틈도 없이요. 그 장면은 배신이 아니라 약탈이었습니다. 이희경은 무릎이 꺾입니다. 이희경은 그제야 몸으로 깨닫습니다. 민용길이 자기를 사랑해서 떠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쓰고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봤다는 걸요. 그런데 이희경은 소리를 못 지릅니다. 밖에 양동숙이 있으니까요. 이희경은 지금 완전히 갇혔습니다. 문을 열면 끝이고 문을 안 열어도 끝이에요. 이때 민지우가 민용길 손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빠, 그 돈 엄마 가게 돈 아니야. 민지우는 단번에 파악합니다. 민용길이 돈을 들고 있는 모습이 살려고가 아니라 뺏으려고라는 걸요. 민지우 눈빛이 변합니다. 민지우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아빠라는 끈이 있었는데 그 끈이 지금 끊어지는 소리입니다. 민용길은 당황해서 더 크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야 수치가 덜하니까요. 너 지금 애가 어른 흉내 내지 마. 민지우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민지우는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엄마 양동숙을 부르려는 걸까요? 아니면 진실을 직접 말하려는 걸까요? 이희경은 공포를 느낍니다. 민지우가 문을 열면 이희경은 끝입니다. 민지우가 문을 안 열면 민용길은 돈 들고 도망갈 겁니다. 이희경은 어떤 선택을 해도 파멸이지만 이희경은 마지막으로 민지우를 붙잡으려 합니다. 지우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민지우가 돌아봅니다. 민지우 눈은 차갑지만 완전히 다치진 않았습니다. 민지우도 흔들리는 피를 가진 아이니까요. 이희경은 처음으로 믿기가 아니라 진짜 사람처럼 말해보려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나는 너 아빠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야.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이 말이 진심인지 계산인지 시청자도 애매하게 느끼게 됩니다.
애매해야 더 무섭거든요. 그런데 민지우가 의외의 질문을 던져요. 아줌마, 그럼 왜 엄마 이름을 그렇게 미워해요? 이 질문이 이희경을 찌릅니다. 이희경은 양동숙을 미워한 게 아니라 양동숙이 가진 자리를 미워한 거였죠. 이희경은 자리가 없었거든요. 공대한 옆에서도 자리가 불안했고 민용길 옆에서는 자리 자체가 전쟁이었습니다. 밖에서 다시 소리가 커집니다. 문 열어. 민용길. 양동숙입니다. 양동숙은 민지우를 데리고 돌아가고 싶은데 이 상황에서 민지우가 어디 있는지까지 불안해진 상태예요. 양동숙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양동숙이 무너진다 싶으면 양동익이 앞으로 나섭니다. 양동익은 목소리를 낮춥니다. 낮을수록 더 무섭습니다. 지우까지 끌고 들어갔으면 이건 끝까지 간다. 이 말이 나오자 민용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민용길은 결국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용길은 문을 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희경을 보고 아주 잔인한 말을 던집니다. 너 여기서 다 뒤집어 쓰고 있어. 그 말은 내가 살기 위해 널 버리겠다는 말이었죠. 문이 열립니다. 양동숙이 들어옵니다. 양동숙은 이희경에게 바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양동숙은 먼저 민지우를 자기 뒤로 숨깁니다. 엄마는 그게 먼저니까요. 그리고 민용길을 봅니다. 민용길 손에 돈이 들려 있습니다. 양동숙이 말합니다. 너 지우 앞에서도 이러냐? 민용길은 변명하려 합니다. 내가 정리하려고. 양동숙은 단호합니다. 정리? 돈부터 챙겨놓고 정리? 양동익이 한 발 앞으로 나옵니다. 양동익은 민용길을 때리지 않습니다. 양동익은 더 무섭게 말하죠. 민용길, 지금 선택해. 지우 앞에서 끝낼 건지 우리 어른들까지 끌어들이고 끝낼 건지. 그 순간 이희경은 깨닫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동익과 양동숙이 움직이면 양선출 귀에도 들어갑니다. 양선출은 체면을 생명처럼 여기는 어른이고 양씨 집안은 소문을 전쟁으로 바꾸는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공씨 집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공정아는 원래부터 양동익과 충돌해왔고 상인회장 선거로 대립이 심했죠. 여기서 스캔들이 온정시장 전체로 번지면 공정아는 물론이고 공대안까지 흔들립니다. 공대안은 원래도 마음의 병처럼 통증이 올라오는 사람인데 충격이 커지면 몸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공대안은 이미 불안정합니다. 공대안은 양동숙 얼굴만 봐도 옆구리가 찢어지는 통증을 느낀다고 했죠. 그 통증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죄책감의 형태입니다. 공대안은 이희경이 떠났던 순간을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못 지켰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대안은 이 사건이 터지는 순간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또 다른 축으로 동시에 흔들립니다. 공정아는 공대안을 살리기 위해 이사를 결심하고 한성민은 현실적인 선택을 계속 쌓습니다. 한성민은 완벽주의자고 통제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가족이 흔들릴수록 서류부터 꺼내는 사람이죠. 한성민은 서울에서 버티려면 돈과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황보혜수가 한성미에게 접근합니다. 황보혜수는 태안그룹 전략기획본부의 실세로 사람을 필요로 쓰는데 능한 사람입니다. 황보혜수는 한성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얼굴이 돈이에요. 방송은 돈이 아니라 영향력이죠. 한성미는 영향력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영향력은 통제 밖으로 번지니까요. 그런데도 한성미는 가족 때문에 그 길을 택하려 합니다. 공정안과 공대안이 무너지면 결국 한성미가 다 떠안아야 하거든요. 문제는 그 선택이 양현빈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양현빈은 태안그룹 패션사업부를 총괄하는 인물로 공주아를 향한 마음을 오래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현빈은 겉은 차갑고 단정하지만 마음은 한 사람에게 고정된 순정남 타입이죠. 한성민은 양현빈을 보기 싫어합니다. 양현빈은 양씨 집안 사람이니까요. 한성미에게 양씨 집안은 불편한 과거이자 지금도 현재입니다. 그런데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사람은 더 복잡해집니다. 양현빈이 생각보다 예의 있고 조용하고 사람을 함부로 흔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수록 한성민은 더 불쾌해져요. 왜 좋은 사람처럼 보여? 좋은 사람처럼 보이면 미워하기가 어려워지고 미워하기가 어려워지면 통제가 흔들리거든요.
이때 공주아와 양현빈 라인도 흔들립니다. 공주아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많이 너를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라고 말할 만큼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늘 균열을 안고 있는 인물입니다. 공주아는 양현빈이 좋으면서도 그 관계가 두 집안 전쟁을 더 키울까봐 겁이 납니다. 공주아는 나선혜와 공씨 집안 어른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양현빈은 양선출과 양씨 집안 어른들의 체면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정시장 한가운데서 민용길 마이너스 이희경 사건이 터지면요. 이건 공주아 마이너스 양현빈 로맨스까지 휘말립니다. 왜냐하면 동네는 늘 한 사건으로 집안을 통째로 판단하니까요. 다시 미용실로 돌아오면요. 양동숙은 이희경에게 시선을 줍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가장 무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너 임신이라며. 이희경 심장이 멎습니다. 양동숙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여기서부터 다음 전개를 기대하게 만드는 여지가 생깁니다. 첫째, 민지우가 들었을 가능성. 둘째, 민용길이 이미 빠져나갈 구멍 만들려고 흘렸을 가능성. 셋째, 누군가가 이희경을 미행했고 그 누군가가 양동익 쪽에 말했을 가능성. 이 셋 중 어느 쪽이든 이희경은 끝장입니다. 임신이 진짜면 진짜대로, 거짓이면 거짓대로요. 진짜면 민용길이 더 비겁해지고 거짓이면 이희경이 더 잔인해집니다. 둘 다 파멸이에요. 민용길은 그 순간 또 회피하려 합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양동익이 바로 끊습니다. 중요하지. 지우가 여기 있다는 게 더 중요하고 내 손에 돈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하지. 양동숙이 민지우 손을 꽉 잡습니다. 민지우는 엄마 양동숙 손을 잡고 있는데도 눈은 민용길을 보고 있어요. 민지우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민지우는 아빠 민용길을 미워하면서도 아직은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 장면은 너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빠 민용길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이희경은 그걸 보고 더 절망합니다. 이희경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이용당했구나. 그런데 동시에 이희경은 또 다른 생각도 합니다. 근데 나도 민용길을 이용하려 했잖아. 이희경은 자신이 피해자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더 미쳐버립니다. 죄책감이 사람을 더 잔인하게 만들거든요. 양동숙이 마지막으로 민용길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우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지우로 너를 세탁하는 거야. 이 말은 민용길에게 사형 선고입니다. 민용길은 그 말을 부정하고 싶지만 오늘 행동이 이미 증명해버렸어요. 이때 예상 못한 방향에서 또 한 번 반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차세리입니다. 차세리는 양동익의 아내로서 이 사건을 조용히 덮자는 쪽에 설 수도 있고 반대로 이걸 계기로 판을 뒤집자는 쪽에 설 수도 있어요. 차세리는 겉으로는 체면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빠른 인물이라 양동익과 양동숙이 감정으로 움직일 때 오히려 차세리는 현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차세리가 양동익에게 낮게 말할 수도 있죠. 여보, 이거 조용히 끝내야 해요. 양선출 어른 귀에 들어가면 더 커져요. 양동익은 차세리 말을 들으면서도 민지우 얼굴을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양동익은 거칠지만 아이 앞에서는 어른이 되려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또 다른 인물들이 연쇄로 연결됩니다. 정기범, 오진아, 최민서, 박준혁, 송재근, 김소혜, 민지후, 공기철, 공우재, 양은빈, 나선혜. 이 사람들은 각자 다른 자리에서 이 사건의 파편을 주워들게 됩니다. 드라마는 이런 식으로 사건을 한 곳에서 터뜨리고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죠. 예를 들어 정기범은 이런 동네 사건을 약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기범이 어떤 라인에 붙어있든 정기범은 소문을 정보로 바꾸는 걸 좋아합니다. 정기범이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요. 온정시장 쪽에서 민용길 난리 난 거 아세요? 이거 잘 쓰면 양쪽 집안 다 흔들 수 있어요. 그 정보가 황보혜수에게 들어가면요. 황보혜수는 사람을 시험하는 실세입니다. 황보혜수는 한성미를 더 세게 밀어붙일 수 있어요. 이런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얼굴을 써야 한다라고요. 한성미는 가족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한성미가 깊이 들어가면 양현빈과 더 자주 마주칩니다. 양현빈은 공주아 때문에 이미 흔들리는 사람인데 한성미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면 태양그룹 라인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공주아는 더 불안해져요.
공주와는 사랑이 커질수록 가족이 깨질까봐 겁나는 사람입니다. 공주와는 양현빈에게 마음이 가면서도 나선혜와 공씨 집안 어른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공주아가 양현빈에게 또 차갑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면 주변이 다 무너질 것 같아. 양현빈은 그 말을 들으면 더 단정해지려 합니다. 양현빈은 단정함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단정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양현빈은 오히려 더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 폭발은 공주아에게 직진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양선출과 정면 충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공우재와 양은빈 라인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양은빈은 공우재를 좋아하지만 집안 싸움과 소문은 늘 젊은 커플을 더 빨리 찢습니다. 공우재는 자기 감정을 지키려 하고 양은빈은 집안 체면에 눌리고 그 사이에 최민서나 박준혁 같은 인물이 끼어들면 감정은 더 복잡해질 수 있죠. 이 모든 게 왜 가능하냐면요. 지금 미용실에서 터진 사건이 단순 불륜이 아니라 온정시장의 여론과 두 집안의 체면을 동시에 자극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미용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희경은 양동숙 앞에서 무너질 듯 하지만 이희경은 끝까지 버티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너지면 이희경은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이희경은 비참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희경은 마지막으로 민용길을 바라보며 말해요. 민용길 말해봐요. 나 사랑한다고. 나랑 살겠다고. 민용길은 대답을 못합니다. 민용길은 지금 세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양동숙, 양동익, 민지우. 민용길은 그 앞에서 이희경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하는 순간 민용길이 진짜 나쁜 사람이 되니까요. 민용길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결국 더 나쁜 사람이 되는 사람입니다. 민용길은 이희경을 피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이 말이 이희경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이희경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또 때가 아니래. 또 지금이 아니래. 그럼 내 인생은 언제인데? 이희경 눈이 돌아갑니다. 이희경은 그 순간 임신이 진짜인지 거짓인지와 상관없이 임신이라는 단어를 무기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희경은 양동숙을 보며 말해요. 저도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저도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양동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양동숙은 이희경에게 동정이 없어요. 양동숙은 이미 너무 오래 버텼고 민지우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양동숙은 차갑게 말합니다. 가족이 되고 싶으면 남의 가족부터 부수지 말았어야지. 이 말은 이희경에게 끝장입니다. 이희경은 그 순간 자기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끊어진다고 포기하느냐? 아니요. 이희경은 끊어진 걸 다시 묶으려고 더 미친 듯이 손을 뻗는 타입입니다. 이희경은 눈물로 말해요. 그럼 민용길이랑 지우는 가족이고 저는 뭐예요? 저는 뭔데요? 민지우는 그 말을 듣고 흔들립니다. 민지우는 엄마 편이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이희경이 뭐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민지우는 어른들의 세계가 너무 지독하다는 걸 느낍니다. 민지우는 아이인데 오늘은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양동익이 정리하려 합니다. 민용길 돈 내려놔. 지우 데리고 나가. 이희경은 여기서 끝내. 그런데 민용길이 여기서 또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민용길은 돈을 내려놓는 대신 도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민용길이 문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순간 민지우가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아빠, 또 도망가. 그 소리가 동네로 번지면요. 끝입니다. 온정시장은 조용한 폭탄이 가장 크게 터지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회차에 질문이 생깁니다. 민용길은 정말 도망칠까요? 아니면 민지우 앞에서 처음으로 책임을 말할까요? 이희경의 임신은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아니면 진짜처럼 믿게 만든 거짓일까요? 양동숙은 이 일을 양선출에게 올릴까요? 아니면 민지우를 위해 조용히 덮을까요? 양동익은 이 사건을 상인회장 선거판과 연결해서 공정안을 압박할까요? 아니면 민지우 때문에 멈출까요? 공정안의 이사, 공대안의 통증, 한성미의 선택은 이 사건과 맞물려 더 큰 폭발로 가게 될까요? 황보혜수와 정기범은 이 소문을 어떻게 정보로 바꿀까요? 공주아와 양현빈은 이 사건 이후에도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서로를 밀어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가 다음을 기다리게 만드는 여지를 하나 더 남기고 끝낼게요. 양동숙이 문을 나서기 전에 이희경에게 아주 조용히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 공대한이랑 있을 때도 너 그렇게 사람을 묶었니? 이 한 문장이 나오면요. 이희경은 진짜로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희경이 믿고 싶었던 건 나는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인데 그 믿음을 너는 원래 그런 패턴이었다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민용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틈이다. 내가 빠져나갈 틈. 민용길은 사랑이 아니라 탈출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이희경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지우는 오늘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아이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버렸죠. 다음 회차는 이 질문으로 시작될 겁니다. 이 미용실 안쪽 방에서 가장 먼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희경일까요? 민용길일까요? 양동숙일까요? 아니면 민지우일까요?